안녕, 우리 친구들. 달나라에서 온 엄마 토끼예요. 오늘 하루 재미있게 보냈나요? 많이 웃고 신나게 놀았나요? 이제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쉴 시간이에요. 엄마 토끼가 우리 친구들이 좋은 꿈을 꾸도록 재밌는 이야기 하나 들려줄게요. 자, 이제 눈을 살짝 감고 엄마 토끼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숲속 똥탐정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엄마 토끼가 초록숲을 여행하던 때 직접 겪은 일이에요. 어느 맑은 아침이었어요. 엄마 토끼는 등에 작은 가방을 메고 숲속 오솔길을 걷고 있었어요. 나뭇잎 사이로 햇빛이 반짝반짝 비치고 새들은 가지 위에서 짹짹 노래하고 있었지요. 오늘은 숲 너머에 있는 달맞이꽃 언덕까지 가봐야지. 엄마 토끼는 콧노래를 부르며 깡충깡충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다람쥐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큰일 났어요. 모두 이리 와보세요. 엄마 토끼가 달려가 보니 숲속 친구들이 길 한가운데에 둥글게 모여 있었어요. 사슴도 있었고 다람쥐도 있었고 고슴도치와 두더지도 있었어요. 친구들은 코를 막은 채 무언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엄마 토끼도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곳에는 커다란 똥 하나가 떡하니 놓여 있었어요. 으악! 똥이다! 다람쥐가 뒤로 폴짝 물러났어요. 누가 길 한가운데 똥을 싸놓은 거지? 고슴도치가 눈살을 찌푸렸어요. 두더지가 말했어요. 당장 범인을 찾아야 해. 내가 보기에 이건 분명히 멧돼지 똥이야. 그 말을 들은 멧돼지가 화들짝 놀랐어요. 왜 나라고 생각해? 나는 오늘 이 길에 처음 왔단 말이야. 그러자 사슴이 말했어요. 크기가 크니까 멧돼지일 수도 있잖아. 멧돼지의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나를 의심하면 어떡해? 숲속 친구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어요. 곰일 거야. 아니야, 늑대일지도 몰라. 여우가 장난을 친 건 아닐까?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숲속 길은 시끌시끌해졌어요.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또렷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뒤를 돌아보았어요. 파란 탐정 모자를 쓴 아이 하나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어요. 아이의 이름은 신리현. 숲속에서 소문난 꼬마 탐정이었어요. 리언이 뒤에는 조그마한 가방을 맨 아기 조수가 종종 걸음으로 따라오고 있었어요. 응가! 아기 조수 해서가 손가락으로 똥을 가리켰어요. 리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해서야. 오늘 사건은 바로 숲속 길 한가운데 나타난 수상한 똥 사건이야. 숲속 친구들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다람쥐가 물었어요. 정말 누구의 똥인지 알아낼 수 있나요? 리언이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쪼그려 앉아 주변을 살펴보았어요. 탐정은 짐작만으로 누군가를 범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리언이가 말했어요. 먼저 관찰하고 단서를 찾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비교해야 해요. 엄마 토끼가 감탄했어요. 관찰이란 자세히 살펴보는 거고, 단서는 답을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작은 흔적이지? 맞아요. 리언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확실하지 않은 일을 사실처럼 말하지 않는 거예요. 멧돼지가 리언이를 바라보며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언이는 가방 안에서 작은 돋보기를 꺼냈어요. 그리고 숲속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똥은 손으로 만지면 안 돼요. 눈으로만 살펴봐야 해요. 동물의 똥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있을 수 있거든요. 세균? 해서가 고개를 갸웃했어요. 리언이가 쉽게 설명해 주었어요. 아, 해서야, 세균은 아주 작아서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이야. 그래서 똥을 만지지 않고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는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해. 리언이는 먼저 똥의 모양을 관찰했어요. 동글동글한 토끼똥도 아니고 작은 알갱이가 모인 사슴똥도 아니야. 엄마 토끼가 자기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토끼똥은 작고 동그랗단다. 리언이는 똥 주변의 흙도 살펴보았어요. 흙 위에는 커다란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다람쥐가 소리쳤어요. 저것 봐! 역시 멧돼지처럼 큰 동물이야. 하지만 리언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발자국과 똥이 같은 동물이 남긴 것인지도 확인해야 하니까요. 그때 해서가 풀숲을 가리켰어요. 불불. 풀잎 사이에 작고 파란 열매 하나가 떨어져 있었어요.
리언이가 가까이에서 살펴보았어요. 오, 해서야. 맞아. 이건 블루베리야. 주변을 더 살펴보니 파란 열매가 하나, 또 하나, 길을 따라 떨어져 있었어요. 엄마 토끼가 말했어요. 마치 누군가가 열매가 든 바구니를 들고 가다가 조금씩 흘린 것 같구나. 리언이는 똥 속에도 파란 씨앗이 섞여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물론 가까이 손을 대지는 않았어요. 돋보기로 멀리서 관찰했지요. 첫 번째 단서. 똥을 눈 동물은 블루베리를 아주 많이 먹었어요. 리언이는 탐정 수첩에 적었어요. 해서도 옆에서 작은 나뭇가지로 허공에 끄적이며 말했어요. 불, 응가. 숲속 친구들이 블루베리를 좋아하는 동물들을 떠올렸어요. 다람쥐도 블루베리를 먹었고 여우도 먹을 수 있었어요. 곰도 블루베리를 아주 좋아했지요. 그럼 곰이 범인이야. 두더지가 외쳤어요. 리언이가 다시 말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직은 곰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해야 해요. 가능성이란 건 그럴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확실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리언이는 떨어진 열매를 따라 숲길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엄마 토끼와 숲속 친구들도 뒤를 따라갔지요. 조수해서도 짧은 다리로 열심히 걸었어요. 헝아, 걸어. 리언이가 속도를 늦추고 해서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그래, 탐정은 조수를 두고 혼자 먼저 가면 안 되지. 한참을 걷자 작은 나무 뒤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 조용히 나무 뒤를 바라보았어요. 그곳에는 아기 곰 한 마리가 몸을 웅크리고 앉아 있었어요. 아기 곰 옆에는 텅 빈 블루베리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리언이가 부드럽게 물었어요. 아기 곰아, 무슨 일이 있었니? 아기 곰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내가 블루베리를 너무 많이 먹었어. 아기 곰의 목소리가 아주 작아졌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배가 아팠는데 화장실까지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길에 똥을 눴어. 숲속 친구들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아기 곰은 울먹이며 말했어요. 친구들이 나를 놀릴까봐 무서워서 그냥 도망쳤어. 정말 미안해. 리언이는 아기 곰 앞에 조용히 앉았어요. 똥이 나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사람도 동물도 먹은 것을 소화하고 나면 몸 밖으로 내보내야 하거든. 엄마 토끼도 말했어요. 맞아. 똥은 우리 몸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표시이기도 해. 아기 곰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나를 놀리지 않을 거야? 멧돼지가 먼저 앞으로 나왔어요. 물론이지. 나도 갑자기 배가 아팠던 적이 있어. 사슴도 말했어요. 하지만 길에 그대로 두면 다른 친구가 밟을 수도 있고 숲이 더러워질 수도 있어. 아기 곰이 고개를 숙였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리언이가 대답했어요. 실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실수한 뒤에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해. 먼저 사실대로 말하고 할 수 있는 일을 책임지고 하면 돼. 책임이라는 말은 자기가 한 일의 결과를 살피고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었어요. 리언이와 엄마 토끼는 숲속 관리인 부엉이 아저씨를 불렀어요. 부엉이 아저씨는 장갑과 삽을 가져와 똥을 안전하게 치웠어요. 숲속 친구들은 똥이 있던 곳 주변에 깨끗한 흙을 덮었어요. 아기 곰도 작은 빗자루로 주변을 정리했어요. 해서도 형을 따라다니며 작은 나뭇잎을 하나씩 주었지요. 정리! 그래 해서요. 우리 모두 함께 하니까 금방 깨끗해졌네. 일이 끝난 뒤 모두 숲속 개울가로 갔어요. 그리고 비누를 사용해 손을 꼼꼼히 씻었어요. 손바닥도 싹싹, 손등도 싹싹, 손가락 사이도 싹싹, 손톱 밑도 조심조심. 아기 곰은 친구들에게 다시 말했어요.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하지 못해서 미안해. 다음부터는 배가 아프면 빨리 어른에게 말하고 정해진 곳에서 볼일을 볼게. 멧돼지도 아기 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확실한 증거 없이 누군가를 의심하지 않을게. 두더지가 머리를 극적였어요. 나도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렸어. 멧돼지야, 미안해. 멧돼지가 웃으며 손을 내밀었어요. 괜찮아. 다음에는 함께 단서를 살펴보자. 숲속 친구들은 서로 손을 맞잡았어요. 엄마 토끼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탐정은 범인을 혼내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을 차분히 알아보고 모두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사람이구나. 사건이 모두 해결되자 다람쥐가 리언이에게 물었어요. 리언 탐정님,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었어요? 침착하다는 건 놀라거나 화가 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리언이가 대답했어요. 처음 떠오른 생각이 언제나 정답은 아니니까요. 천천히 보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봐야 해요. 해서가 두 팔을 번쩍 들며 외쳤어요. 예이!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맞아! 예! 사건 해결! 엄마 토끼는 리언이와 해서에게 달맞이 꽃으로 만든 작은 탐정 배지를 선물했어요. 리언이의 배지에는 반짝이는 돋보기가 그려져 있었고, 해서의 배지에는 파란 열매 하나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엄마 토끼와 두 형제는 달맞이꽃 언덕에 나란히 앉았어요. 노을이 숲을 주황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리언이가 말했어요. 엄마 토끼, 오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서는 파란 열매였어요. 엄마 토끼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토끼가 보기에는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었단다. 그게 뭔데요? 아기 곰이 용기를 내어 사실대로 말한 것, 그리고 친구들이 놀리지 않고 함께 해결해 준 것. 리언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환하게 웃었어요. 해서는 형의 어깨에 기대어 꾸벅꾸벅 졸기 시작했어요. 엄마 토끼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실대로 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책임지며 친구의 실수를 놀리지 않는 마음이 우리를 더 멋지게 자라게 한답니다. 그날부터 숲속 친구들은 근거 없이 다른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자세히 관찰하고 서로의 이야기를 차분히 들었지요. 그리고 숲길에는 새로운 안내판도 하나 생겼답니다. 똥이 급할 때는 참지 말고 가까운 어른에게 말해주세요. 실수해도 괜찮아요. 함께 깨끗이 해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안내판 아래에는 탐정 리언이와 꼬마 조수 해서가 나란히 웃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답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었나요? 이제 눈을 살짝 감고 포근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잠들어요. 달나라에서 온 엄마 토끼가 우리 친구들이 좋은 꿈을 꾸도록 달빛을 비춰줄게요. 오늘도 정말 잘했어요. 잘 자요, 우리 친구들. 좋은 꿈 꾸렴.